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2단계. 2단계라고 해서 1단계가 완성되어야 2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에 따라 2단계의 형태가 선명해지고 고도화되는 것을 의미할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2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2단계의 경우 음식을 사먹는 고객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무화에, 인간의 마음이죠. 생성되는 대상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렁탕 8,000원, 갈비탕 만원, 순댓국 8,000원, 생선구이 8,000원, 생선초밥 12,000원, 김치찌개 8,000원, 된장찌개 8,000원, 보쌈 정식 만원, 잔치국수 5,000원, 라면은 4,000원. 무수하게 생길 수가 있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한 끼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와 음식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치상으로는 음식의 종류와 음식의 가격은 무한한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치상으로는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격표가 나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음식의 종류가 무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동과 가격이라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충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형식입니다. 음식의 종류와 결부제는 무엇을 먹고 싶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무한히 펼쳐질 것 같은 시리즈는 충동에 의해 단숨에 몇 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외식을 하는 이상 화폐가 필요하고 화폐와 음식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가격에 의해 선택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먹고 싶다 해도 그래요. 형편이 안 되면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죠. 물론 음식을 구매하여 먹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인간이나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음식만큼은 먹고 싶은 것 먹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식을 구매하여 먹을 때 충동과 음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입각한 규정된 시리즈가 무화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겠죠.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가격과 그래요. 먹고 싶은 것. 가치를 척도로 한 인간관이 고도화된 인간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 수준의 가치를 척도로 한 인간관이 깎여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의 체계가 기준에 입각하여 무화에 떠오른다고 보면 되고 이런 식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렁탕 8,000원, 순댓국 8,000원, 생선구이 8,000원, 김치찌개 8,000원, 된장찌개 8,000원. 먹고 싶은 걸 우선 떠오르고 이제 가격을 생각하겠죠. 8,000원으로 정했으면 이 중에서 8,000, 8,000원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떠오르겠죠. 음식을 사 먹기로 결정하고 8,000원 이내에서 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인간이 우화에 떠오르는 것을 식의 체계로 표현하면 유의식 체계와 같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는가 의문을 지닐 수 있는데 있는 이물로 설정한 것이고 보다 깊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관계로 상관없습니다. 그 예를 든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설렁탕이 8,000원하고 순대국이 8,000원 한다는 게 아니라 외식하러 길을 나선 인간이 설렁탕 가게 고객이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사실적 상태, 즉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설렁탕이 그날 유난히 더 먹고 싶었다거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거나 하는 문제는 그 인간의 사실적 상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렁탕 가게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한 명의 인간에서 설렁탕 가게 고객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객으로 질적 전환을 한 인간은 설렁탕을 먹게 되는데 가격 대비 맛과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가게를 다시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라고 생각하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방문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격 대비 맛과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집 단골이 되어야겠어 라고. 하지만 단골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의무와의
한 명의 고객은 설렁탕 한 그릇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타파하고 저 고객은 설렁탕 수십 그릇이다라는 특수한 인식을 설렁탕 가게 주인 무아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 단골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설렁탕 가게를 이용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천을 통해 설렁탕 가게 주인 무아의 저 고객은 설렁탕 수십 그릇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때 마침내 설렁탕 가게 단골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그 누구도 분석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단골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세하게 과정을 기술해놨죠. 물론 다른 사람이 이런 기술을 해놨으면 최초는 아니겠죠. 그래요. 모든 이론을 살펴본 건 아니니까. 하여간 상품을 구매할 때 무아의 위식의 체계와 같은 형식이 새겨진다고 하여 물질 망명주의에 빠져 있거나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이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도로 하는 상품의 소비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인 무아의 위와 같은 형식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생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간관은 누구나 지니고 있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거나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고도화된 인간은 다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음식이 먼저 나왔는데 뒤에는 가격이 먼저 나오죠. 8,000원 설렁탕, 8,000원 순댓국 이렇게 나오죠.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거나 젊은 시절 가난을 겪은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써야 할 돈을 미리 설정한 뒤 상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를 상속받은 사람보다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돈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쉽게 번 돈보다는 어렵게 번 돈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아에는 써야 할 돈이 설정된 후 상품들이 등하게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상품 구매가 전개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면 심오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심오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심오하다고 하면 가격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선천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심오함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의 사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로 형성된 관념, 즉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해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이니 본인도 그리 된 연유를 모르고 연유를 모르니 시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장점을 발전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유의 결과로 위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그러한 체계를 무아히 형성하는 이들은 깨달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런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이치를 찾으려는 인간들은 마음의 눈, 즉 제3의 눈이 어느 정도 개안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설렁탕이라거나 김치찌개 같은 것들은 물체 형식이라서 육체의 오감을 매개로 인식할 수 있으나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가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형식이지 설렁탕이나 김치찌개에 조미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 눈이 떠져 음식 속의 가치를 보았다고 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거나 유물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식의 체계처럼 화폐를 앞으로 위치를 옮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로 파악하여 그에 입각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며 초보 유물론자에서 중급 유물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 3단계. 3단계는 2단계의 발전된 형태로서 인간이라면 3단계 역시 자연적으로 무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형태로 체계가 무아에 형성되는가가 물질 만능주의자나 유물론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이지 3단계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물질 만능주의나 유물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상품을 소비하며 사회적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은 보유한 가치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함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화폐량으로 표상과 대응시키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속에 간직된 화폐량을 본다거나 인간을 평가할 때 재산 상태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요. 발전된 형태인 거죠. 직업 속에서 뭘 찾나요? 가치를 찾는 거죠. 의사는 연소득이라고 하는, 공무원 연소득 5천만 원, 대기업 회사원 연소득 6천만 원, 중소기업 직원 연소득 4천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합니다. 또한 한 가정은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을 누군가가 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죠. 소득을 얻는 이가 있어야 되겠죠. 직업화된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 예술활동은 경제활동과 다른 영역의 활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죠. 소득을 얻는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만이 경제활동인 것은 아니죠. 소비하는 것도 경제활동이죠. 따라서 직업과 결합된 모든 활동은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소비하여 살아가는 인간에게 소득은 삶의 기본 조건이니 그것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인간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살핍니다. 수료하는 활동을 하건 가르치는 활동을 하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을 하건 모두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기에 활동을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제공한 활동량에는 가치가 간직되게 됩니다. 활동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인간이 배치되고 기능이 수행되는 위치가 필요한데 그 위치를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은 특정한 기능을 간직한 구체적 질을 지닌 활동과 활동의 대가로서 현실 형태인 소득 두 가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득과 무관하게 사람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품위 있는 일을 한다고 평가한다거나 소질에 맞추어 직업을 선택하려는 행위는 특정한 기능을 간직한 구체적인 질을 지닌 활동이 각계 직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반면에 한국이죠. 모든 나라가 그랬던 건 아니겠죠. 현 시대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혼내는데 그 이유는 연예인이 되기가 힘들고 되더라도 일과하지 못하면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들은 위에서 형성된 연예인이라는 직업 속에 간직된 활동의 대가에 입각해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직장을 구할 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직업에 간직된 대가, 즉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전자부품을 만들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생성된 직업과 대기업에서 생성된 직업 속에 담긴 직업 속에 간직된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득이 다르죠. 한국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얘기도 있죠.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직원보다는 대기업 직원을 선호하고 대기업 직원보다는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이 역시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상품 시장의 여건에 따라 파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파멸할 가능성이 적으며 정치 영역이 파멸할 가능성은 더욱 적습니다. 그렇죠. 정치 영역, 즉 정부가 그렇죠. 현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요. 타국을 침략하는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파멸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소득이 없어지게 되어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같은 소득일 경우 당연히 중소기업 직원보다는 대기업 직원을 선호하게 되고 대기업 직원보다는 공무원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 간의 간직된 소득, 즉 가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의 비중에 따라 각 기능에 분배되는 가치의 차이와 기능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수가 원인이 되며 규정된 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차이 역시 소득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직업에 간직된 가치의 차이는 불균형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불균형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리 원하는 일이고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창출하는 직업 속에 간직된 소득이 적정 임금 이하라면 포기하는 인간들이 생겨나고 과거에 비천하게 느껴진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직된 소득이 크다면 가치를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선호되어 직업으로 선택되면서 자연적으로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니 스스로 이 속에서 절대자의 뜻을 볼 수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와 유물론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섭리를 그러한 현상 속에서 섭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섭리가 간직되어 있겠죠. 그럴게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남은 시간은 태울금화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되죠. 내정기수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엄숙해지면 비유적 표현이죠. 마음에서 이런 신과 이런 신의 뜻이 나타나 이런 신의 뜻에 따라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가리키죠. 비유적 표현이죠. 자연 일체 간웅 다 비유적 표현이죠. 절로 일체의 간웅들이 모든 그래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대상들이 무부도 과걸 무부도 과걸명의 창을 버리지 아니함이 없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절대자와 이런 신과 어등하는 신과 어등하는 신의 뜻에 따르게 된다. 그 말이죠. 참 뜻을 보겠습니다.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난 이런 신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작용들이 이런 신과 이런 신의 뜻에 따르게 된다. 그 말인 거죠. 단도 이정수신 화의토 이정수 신화 의토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삼자 위무상 지결 단도에서는 단도가 뭐라 했나요?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결에서는 정수 그리고 물로 표현되는 정과 불로 표현되는 신과 토로 표현되는 을을 이 세 개를 위 없는 비결로 삼는다. 중시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정과 신과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분명하게 해주지 않겠죠. 정수, 운하, 네, 선천진일지기. 정수는 물로 표현되는 정은 무엇인가? 선천진일지기이다. 선천진일지기이다. 선천진일지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가 어떤가는 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정수로 표시하는 것이겠죠. 정으로도 표시하고 수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신화는 무엇인가? 즉 광야다. 신화 즉 광야. 광은 이런 신의 뜻이라 했죠. 신이라 써있다 해서 신을 어떤가는 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을 불로 표시한 신을 빛으로 보는 거죠. 어떤가는 신은 선천진일지기로 표시했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는지. 의토 즉 중궁천심야. 의토는 땅으로 표시되는 의는 가운데 있는 공전 천심을 가리킨다.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을 전심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의토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심을 다루었죠. 전심만 중요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신의 뜻, 이런 신의 마음, 이런 신이 나타나면서 이런 신의 뜻과 이런 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한 가지를 골라라 이러면 선천진일지기가 제일 중요하죠. 선천진일지기가 나타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절로 나타나겠죠. 참뜻 이런 신을 마음에 드러내는 비결에서는 세 가지를 중시하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뜻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